2교시 바로 시작할게요. 이제 30번을 같이 풀어볼 건데 30번 살짝 문제 구경해보시면 20년도 문제죠. 혹시 이거 풀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도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되게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고 제가 이제 모순관계를 알려드리니까 이거 어떻게든 모순관계로 엮어가지고 모순관계가 아닌데 모순관계처럼 생각하고 막 푸는 조건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한 3분 30초? 아니면 3분 정도 동안 일단 최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오히려 얘를 가뿐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0번, 한 3분 정도 일단 좀 시간 잡고 풀게요. 그 안에 다 풀릴 거라고 드리는 시간은 아니에요. 준비되셨으면 시작! 같이 볼게요. 3분 지났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제가 조건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대입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반드시 참인 거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 가불병이 2개씩 진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FF이거나 지금 보면은 TT이거나 TF,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TF이거나 FF이거나 이 중에 하나의 조합을 무조건 갖는다라고 지금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사실 저는 이제 TT로 했을 때 좀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많으니까 TT로 하긴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모르겠다 하시면 보면은 선지에서요, 둘 다 거짓? 이런 말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FF를 어디에 배치를 하느냐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입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TT로 풀었지만 FF일 때, 여기가 FF일 때, 여기가 FF일 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뒤쪽만 가볍게 확인을 해도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 자체는 진실 게임에 속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3가지의 조합 중에 무조건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선지에서 유독 둘 다 거짓일 것을 물어보는 좀 이런 대입을 시키는 선지가 많다라는 걸 힌트를 얻어서 FF를 대입을 해보는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빠르고 가벼울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만약에 모든 경우를 다 깔아놓고 들어가면 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이 사건의 범인은 단독범이 아니고 그들이 같은 방에 투숙하고 있지도 않다. 이거랑요. 밑에 병의 첫 번째 진술 있죠. 단독범이 아니면 같은 방에 투숙하고 있다. 얘네는 모순이 맞아요. 근데 이거 단독이면 5층이다랑 단독 그리고 2층이다. 이거 모순일까요? 5층에서 지금 투숙하고 있으면 2층에 투숙하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5층이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2층이어야 되는가? 2층이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5층이어야 되는가? 모순은 말 그대로 하나가 T면 무조건 다른 게 F가 되고 하나가 F가 되면 나머지가 반드시 T가 돼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F가 돼도요. 그러니까 5층이 아니라 해서 반드시 2층이라는 뭔가 보장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두 개 모순 관계인 것 같고 이거 두 개가 모순 관계인가 생각하면서 만약에 모든 경우를 다 깔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기보다 뭐 얘네 둘은 모순 관계인 건 확실하니까 뭐 굳이 도움을 받는다면 나는 FF를 깔긴 깔 건데 만약에 내가 FF를 깔 건데 지금 얘랑 얘가 모순이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T가 섞이겠군.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얘가 FF면 얘는 무조건 여기 T가 섞이겠군. 이 정도의 도움만 받으시면 충분하다. 그래서 일단 기호화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사건의 범인이 단독범이고 그가 이 호텔의 2층에 묵고 있다를 제가 단독 앤드 2층이라 했고요. 두 번째 진술이 2층의 방은 모두 손님이 투숙하고 있어서 빈 방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전 낮 2층 빈 방이라고 일단 기호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 투숙하는 거랑 빈 방이 있는 건 다른 말이니까 이제 기호화를 좀 더 글자를 추가해가지고 다르게 기호화를 했고 을 같은 경우도 단독범의 소행이라면 그가 5층에 투숙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처음에 변수를 줄이고 싶으니까 이걸 낮 2층으로 바꿀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TF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고 그냥 5층으로 다시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5층이라고 그대로 적어주시는 게 저는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낮 단독 그리고 낮 같은 방. 병 첫 번째 것도 아까 기호화했고 마지막으로 이 호텔의 모든 방은 손님이 투숙하고 있어서 빈 방이 없다. 아까는 2층에 빈 방이 없던 거였고요. 이거는 전체에 빈 방이 없는 거니까 내가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뭐 전체 빈 방이라고 좀 더 풀네임을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낫을 붙이는 게 더 헷갈리던데요? 그럼 X를 뒤에 써주신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호화를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와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돼? 너무 막막한데?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조합이 이거 3개 있는데 선지를 봤더니 FF로 시작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제가 FF를 넣어볼게요. 준비해온 건 TT였지만 이왕 하는 거 선지에서 시키는 걸 따라가는 게 좋겠죠? 만약에 FF로 출발을 하시면 일단 2층에 빈 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낮 단독 또는 낮 2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서 2층에 빈 방이 있으니까 전체에 빈 방이 없다라는 말은 틀렸죠. 2층에 빈 방이 있으니까 이 건물 전체에 빈 방이 없다라는 말이 틀렸으니까 일단 얘가 F가 되는데 중요한 건 조합이 아까 TT, TF, FT니까 FF니까 얘가 FF를 먹고 있으면 얘는 반드시 여기가 T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T네? 그러면 낮 단독이면 같은 방이 되는지를 우리가 일단 들고 있을게요. 그럼 여기는 TT가 와야만 하죠. 그럼 TT가 와야만 하는데 낮 단독 그리고 낮 같은 방. 얘네 둘이 동시에 T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 만약에 처음에 본인이 모순 관계를 활용을 했다면 이 정도만 잡아두셔도 괜찮아요. 얘네 둘은 서로 값이 달라야 되는데 T가 왔네? 이 시점에서 지우셔도 괜찮고 아직 못 잡았다면 읽고 보니 얘네 둘은 서로 T가 되면 안 되는데 하고 그때 지우셔도 된다. 그래서 지금 갑이 FF가 되는 경우는 죽었습니다. 갑의 진술 둘 다 거짓일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진술 둘 다 거짓인 것들을 먼저 좀 해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 조건, 지금 3번 선지가 병이었죠? 병이 이건데 얘가 FF일 때는 하고 똑같이 해볼게요. 얘가 FF면 아까 이거 지금 잡아놨으니까 얘가 T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도출되는 정보가 건물 전체에 일단 빈 방이 있다는 거 하나랑요. 여기가 F니까 단독범이 아니고 그리고 낮 같은 방인 거죠. 낮 같은 방이고 그리고 이거 T 돼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낮 단독이기 때문에 여기 F 와야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요? FF 이미 써먹었으니까 여기가 T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낮 2층 빈방 어긋나나요? 2층에는 빈방이 없지만 건물 전체에는 빈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순 아니죠?
뭐 5층이든 4층이든 빈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얘는 반드시 TT가 와야 돼요. TT이면은 단독일 때 5층이냐? 낮 단독이니까 어그러져서 이미 상관이 없죠. 무조건 이 조건 명제는 참이 되죠. 무사히 3번, 지금 3번 성립되는 경우이고, 중요한 게 갑의 진술 중 하나가 거짓이냐라고 했을 때 FT인 경우가 살아남았으니까 3번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이 문제를 이렇게 막 모든 노하우, 꼼수를 활용해서 풀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왔을 때 내가 객관식이니까 모든 경우를 다 깔아놓지 않고도 선제를 활용해서 좀 빨리빨리 갈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조합을 줬잖아요. 특이하게 TTTF, FF라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적용을 해서 대입해가지고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와중에도 아까 을 두 번째 진술, 병 첫 번째 진술이 모순관계라는 것 정도만 가볍게 활용을 해주면 조금 더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이 정도만 활용해 주셔도 이 문제가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경우를 깔아가기엔 너무 무겁다. 그리고 조건도 좀 까다롭다. 그래서 30번 문제 같이 봤어요. 그래서 꼭 돌아가서 한번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9번을 볼 거예요. 자, 39번은 방금과 좀 비슷한 느낌이기는 한데요. 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변수를 꼭 줄여달라고 말씀을 했죠. 기호 종류를. 여러분이 혹시 이 과정, 서류 심사 과정을 보시면서요, 내가 3개를 2개 정도로 줄일 수는 없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좀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3개가 되면 문제가 좀 안 풀리거든요. 힌트를 다 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39번 준비되셨으면 시작!
네, 같이 볼게요. 3분 20초 지났고 정답은 일단 2번이었죠. 이제 여기는 모순 찾기를 해두는 것과 변수 줄이는 거, 이 두 가지가 좀 모두 필요한 문제였어요. 지금 보시면 서류 심사랑 부처 면접을 통해 가지고 관리자를 선발을 하는데 단계가 사실은 서류 심사를 일단 통과하냐 못하냐, 그리고 면접 대상자들이 면접을 진행해 가지고 관리자로 선발이 되냐 안 되냐라 해서 사실 이 문제를 처음 보면 보통 사람들이 서류, 면접, 그리고 최종 관리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힌트를 좀 드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냐? 결국 서류 붙으면 면접 되는 거고 면접 떨어지면 서류가 아닌 거죠. 저는 어떻게 이걸 기호화를 했냐면요. 면접이 곧 서류 통과한 거고 낫 면접이 서류 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관리자는요. 이렇게 하면은 면접에서 관리자까지는 된 거고 낫 관 하면은 관리자가 안 된 거다. 이렇게 두 개로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류 결국 붙으면 면접 되는 거니까 면접을 왔다라는 건 이 사람은 서류 붙은 거잖아요. 그리고 면접이 아니라는 건 서류 떨어졌다는 소리인 거고요. 그리고 관리자, 이거는 면접 통과한 거죠. 그리고 얘는 면접 통과 못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저는 줄이고 나니 그때부터는 문제가 좀 더 가볍게 풀렸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아이디어 하나를 좀 드리고 그거 하나랑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줄글 길게 조건을 주면 물론 이 문제가 1턴 때 풀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솔직히 이 문제를 풀겠다고 들어간 이상 이런 줄글 속에 숨겨져 있는 조건을 절대 안 놓쳐야 되거든요. 서류 심사 접수자 중에 면접은 3명만 가는 거, 그리고 관리자는 2명만 가는 거, 이것도 꼭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요거를 잘 챙겨 놓으시고 기호화를 하시면 여기 종이 위에서 바로 푸셔도 되고요. 전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오른쪽으로 좀 따로 정리를 했어요. 실제로 풀 때는 여기 위에서 바로 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면 지금 갑이 면접 대상자로 결정이 되었고 병은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어. 이거를 저는 그냥 병이 면접에 가지 못했다라고 바로 기호화를 했죠. 을 같은 경우도 지금 을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라는 걸 그래서 넌 면접이 아니구나 이렇게 기호화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병은 면접 대상자니까 병면. 세 번째 병의 진술은 무가 새로운 관리자로 선발되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액면가로는 무관이지만 사실 얘가 면접도 당연히 통과해야 관리자까지 되니까 혹시 이것도 쓰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옆에 무면까지도 적기는 했어요. 면접을 통과해야 되지 관리자가 되니까. 그래서 정은 보시면 정보가 좀 많죠? 정이 관리자가 됐고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얘는 면접을 통과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병과 무가 면접에 통과했다 해서 병면, 무면. 마지막으로 면접 대상자로 무가 갑이랑 정이랑 같이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무면, 갑면, 정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모순 찾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 인원 제약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순이 안 보이거든요. 보시면요. 얘랑 얘가 면접을 3명이 가야 되는데 정, 병, 무가 갔죠. 얘는 무, 갑, 정이 갔죠. 지금 무, 무, 정, 정. 네, 병과 갑이 갈리기 때문에 얘가 참이면 얘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고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의미 해석이 들어간 모순관계가 들어가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쉽죠? 병면이 바로 대놓고 엇갈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모순이라는 걸 하나 알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로 좀 출발을 해볼까 했을 때 3명의 진술이 참이고 나머지 2명의 진술이 거짓이니까 자, 거짓이 2개래요. 근데 모순관계가 2개네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무조건 F가 한 번씩 나와야 되니까 세 번째 진술인 무관, 여긴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돼요. 모순관계가 2개라는 것은 F가 이미 거기서 2개가 나온다는 소리고 그럼 이거 다 충족해버리는 거니까 여기 세 번째 진술, 즉 병의 진술은 항상 T가 될 수밖에 없네. 그럼 일단 무관, 무면은 무조건 맞는 말이 되고 자 이걸 깔아놓은 상태에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T로 가정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F가 되고요. 그러면 이때 갑면 그냥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낫 벽면인 거고 F인 경우는 사실 낫 벽면 때문에 F가 돼버렸으니까 을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엔드인데 귀찮아서 그냥 콤마를 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관, 정면, 벽면, 무면이라고 했을 때 무면, 벽면 서로 엇갈리죠. 그럼 얘가 F가 되어야만 하고 얘가 F니까 F 2개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반드시 T가 돼야 돼서 그럼 얘는 무면, 갑면, 정면 면접에 들어간 게 정면 이렇게 지금 모든 정보 다 썼죠? 여기서요.
이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긁어버리시면 돼요. 갑이 면접 대상자로 결정되었는가? 일단 상관없게 맞으니까 지나가요. 을이 서류에서 지금 탈락했는가? 이게 곧 면접에 못 들어갔다는 소리고 지금 면접자 3명이 나왔으니까 일단 맞죠? 살려놓으시면 돼요. 1번 살려놓고 2번 살려놓고 3번에 병이 면접 대상자? 병면인가? 아니었죠? 여기서 지우시고요. 정이 새로운 관리자? 알 수 없는 정보죠. 반드시 참이라는 건 도출이 돼야 되는 정보인데 언급이 안 됐고 여기서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 지우시는 거예요. 틀렸어요. 5번은요. 무가 새로운 관리자로 선발되지 않았다? 아니죠. 유일하게 확정 정보였는데 그러면 지금 벌써 3, 4, 5번이 날아가고 1번, 2번 중에서 이제 고르시면 돼요. 앞서서 했던 거랑 똑같은 과정.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케이스. 아까 우리가 출발했던 게 여기였잖아요, T.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F로 바꿔가지고 그럼 얘가 T가 될 수밖에 없겠고 하시면서 이제 그 과정을 1년의 과정을 해주시면 낫을면, 병면, 그리고 간면, 저쪽은 이제 병면 때문에 F가 된 거니까 알 수 없음 처리해버리고 무관, 무면, 그냥 이것도 쫙 써놓고 읽어버릴게요. 그리고 지금 밑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따르면 지금 병면, 무면이 이미 와 있고 낫을면 와 있고 지금 또 뭐가 있니? 무면, 병면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를 갈 수밖에 없죠. 병면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T가 될 수밖에 없고 얘가 F가 될 수밖에 없어서 병면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여기로 가면 병면이 나올 수 없으니까 T, F가 되니까 저 조건대로라면은 정관이 여기서 나와요. 아까는 포함되지 않았던 정보가 여기서는 이제 포함이 되고요. 정면 나오고 병면, 무면 나왔고 그래서 지금 남은 것 중에 비교하시면 갑이 면접 대상자로 결정되었는가 없죠. 지금 면접 대상자 3명밖에 없는데 하나, 둘, 셋 다 나왔잖아요. 갑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려서 답은 2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을이 탈락했으니까 진짜 맞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솔직히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웃긴 게 이거 21년도에 한번 나오고 나가지고 제가 이거 논리 퀴즈 강화학과 때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구나 하면서 다른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호를 3개에서 2개로 줄이면 확 난이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좀 다른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미 나왔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문제였었네 하고서 이제 새삼 다시 알게 됐는데 어찌됐건 이런 거 여러분이 좀 본인 실력으로 하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순 찾기, 변수 줄이기.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쉬운 문제 절대 아니고 아마 시험장에서 이거 정말 풀어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의 간이한 버전은 나와요. 실제로 7급에서도 이거의 간이한 버전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왔네? 싶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23번으로 넘어갈게요. 23번. 네, 아까 쉬는 시간에 물어보셨던 2x2가 이겁니다. 그래서 힌트 드렸고요. 2x2 표를 활용할 수 있으면 해보시라. 준비되셨으면 시작!
끊을게요. 2분. 그냥 고통을 줄여드리는 차원에서. 일단은 아까 뭐 2x2 힌트를 드리긴 했지만 사실 그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을 힌트는 을과 정에 일단 모순관계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것부터 조금 잡고 들어가시면 좀 그나마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 보시면 윗마을에 사는 남자가 참말만 하고 오니까 이 진술 안에서는 무조건 T이거나 FF이거나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도 혹시 풀다가 나도 모르게 앞에 게 T인데 뒤에 진술이 F면 어떡하지? 이런 착각은 혹시 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서 조건 잘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윗마을, 아랫마을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남자, 여자라는 거에 따라서 지금 TF가 갈리죠? 이때 제가 이제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도구가 보면은 윗마을에 사는 남자는 뭐래요? 참말만 하고 했을 때 이거를 표를 그려서 여기 남자가 T, 여자는 거짓말, 그 윗마을 여자는 F. 왜냐면 우리가 채우고 싶은 건 을, 병이지 TF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TF를 먼저 고정을 해놓고 어디에 누구를 집어넣을지를 세팅을 해놨었어요. 그리고 밑에 아랫마을에 사는 남자는 거짓말만 하고 아랫마을에 사는 여자는 참말만 한다 해놓고 이제 을, 병을 갑을병정을 이제 집어넣으려고 했죠. 이 상황에서 보시면 아랫마을 사람, 윗마을 사람이 일단 2명이라는 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일을 적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마을 사람들이 둘둘인 거지 혹시 나도 모르게 착각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둘둘이다 이렇게 오해하지는 않으셔야 돼요. 혹은 남자, 여자가 반드시 한 명 한 명일 거다 이런 것도 사실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참인 것을 물었죠. 하나씩 볼게요. 갑이 나는 아랫마을에 살아.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좀 더 읽어봐요. 나는 아랫마을에 살아라고 을이 말했고요. 을이. 그리고 갑은 남자야. 병은요? 을은 아랫마을에 살아. 지금 서로 만약 지금 같은 방향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이면 둘 다 참이거나 거짓이면 둘 다 거짓말. 쟁이인 상황일 거고 을은 남자야 라고 했죠. 그리고 정은요? 을이 윗마을에 살아 라고 했으니까 엇갈리는 진술에서부터 지금 모순이 떴으니까 여기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제가 여기 써놨죠? 을과 정이 지금 모순이니까 을이 F이고 정이 T인 경우 아니면 여러분들이 을 정에서 FT가 아니라 TF로도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일단 FT인 경우 먼저 간단하게 볼게요. 그러면 을이 거짓말이고 정이 T일 때는 어떻게 돼? 이걸 볼게요. 을이 윗마을에 살고 병이 윗마을에 산다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윗마을에 을, 병이 사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정이 말하고 있는 게 T인 거 그리고 을을 봤더니 을이 나는 아랫마을에 살아라고 거짓말을 했죠. 윗마을에 사는데 거짓말 F인 건 여자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을이 들어가요.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F를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F 자리가 여기니까 윗마을에 F는 여자네. 그리고 얘가 하는 갑은 남자야라는 말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여자예요. 그래서 갑도 어디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지 않겠구나. 보시면 을, 병이 이미 윗마을 2명을 채웠기 때문에 바로 갑을 아랫마을 여자 자리에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윗마을 2명 찼으니까 아랫마을 갈 수밖에 없고 갑이 여자여야 되니까 남자가 아니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이것도 채웠고 을도 채웠고 병을 볼게요. 병이 아까 을이 아랫마을에 산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럼 너는 윗마을에 사는 거짓말쟁이 여자네. 그래서 병을 여기서 이 자리에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도 지금 다 했고 갑은요? 나는 아랫마을에 살아. 실제로 아랫마을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여자인 거 아까 이미 채워버렸고 남아있는 지금 정이 처음에 T였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정은 T인데 아랫마을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그냥 T. 아랫마을 여자구나 해서 경우 하나 찾았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답을 일단 찾아볼게요. 갑이 윗마을에 사는가? 아니었죠. 이 경우에선 일단 아니고요. 두 번째, 갑과 을이 같은 마을에 사는가? 다른 마을이니까 아니고요. 3번도 을과 병이 다른 마을에 사는가? 같은 마을에 사는데요. 지우고 4번에 을병정 가운데 둘이 아랫마을에 사는가? 을병이 지금 윗마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아랫마을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도 지웠어요. 다 지우고 보니 답이 그냥 5번이 돼버렸네? 하고 지나가시면 된다. 만약에 내가 을정을 TF로 출발을 했다면 그랬다면 아마 조금 더 돌아서 오게 됐긴 했겠지만 결국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순관계를 우리가 시작으로 대신 매번 이거를 내가 윗마을의 남자는 T야, 윗마을의 여자는 F야를 생각하기가 싫으니까 미리 써놓는 거죠. 이렇게 위에다가. 그래서 이건 좀 워낙 특수한 풀이이기도 하고 솔직히 쉽지 않은 풀이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놓고 아이디어를 챙겨놓은 노트에 시험장에 솔직히 머리 꼬일 것 같으면 던지셔도 돼요. 이게 쉽진 않거든요.
오히려 이보다 좀 더 쉬운 그 거짓말쟁이 규칙을 쓰는 문제들이 더 많아서 저 정도는 한번 맛보기로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16번으로 가볼게요. 16번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이 문제 한번 쭉 봐보시면요. 각 사신의 주장 중 둘이 참이고 하나가 거짓인데 사신들이 말을 참 많이 했죠. 여러분 이거 시험장에서 보시면 하고 싶어요? 하기 싫죠? 버리면 돼요. 이 문제 제가 풀이는 기준서에 써놓기는 했는데 솔직히 제가 보면서도 너무 일단 변수가 많다. 진짜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변수가 많았고 그리고 TF 관계도 너무 복잡해서 이런 건 진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수업 때 안 풀어요, 심지어. 그냥 여러분들이 정 궁금하시면 기준서를 가지고 풀어보시되 아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얘는 그냥 언급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기준서에 풀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바로 일반 퀴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실게임은 문항 개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진실게임이 끝났고 지금 일반 퀴즈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변수 간의 대소 관계다, 위치 관계를 파악하거나 매칭을 수행하는 유형이다 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옛날에 논리 퀴즈 풀 때 표를 그렸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표를 안 그렸지? 하셨던 게 이제 다 나올 거예요. 이제 몰아서 나올 거고요. 이제 공간 퀴즈, 즉 경우의 수 따지는 것도 나올 거고요. 순위 확정하는 거, 관계 분석하는 거. 사실 선지 대입하는 걸 제가 여기 넣어놓긴 했지만 사실 객관식 시험에서는 선지 대입을 약간 여러분들이 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셔야 되는 거라서 이제 여기가 아닌 여기서도 우리가 좀 써먹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상판 때 이미 공부하셨던 그 느낌으로 같이 좀 풀어볼 건데요. 지금 바로 문제 10번을 펴가지고요. 살펴볼까 하는데 솔직히 되게 생경한 문제죠. 그래서 방금 제가 약간 언급했던 방법 중에 좀 끌리는 게 있으시다면 그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일단 무조건 덤벼보고 준비되셨으면 시작! 같이 볼게요. 2분 7초 지났고 이 문제는 사실 방법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너무 시간차가 많이 나니까 제가 일단은 좀 빨리 끊었습니다. 대입해보기라고 적어놨죠? 우리 모든 경우를 만들 필요 없으니까 지금 혜민, 민준, 서연의 말을 그냥 조건처럼 생각을 하시고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나를 그냥 골라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도 색깔펜 있으시면 활용해도 좋고 뭐 아니더라도 이 기호를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혜민이, 민준, 서연의 발언에 따른 그 조건을 합치는 거다라 생각하시면 위치만 잘 합쳐두셔도 아마 색깔펜 없이도 얘는 그냥 잘 기호 적어가서 판단할 수 있어요. 같이 볼게요. 지금 사무관들이 외부 인사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성씨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이름하고 성씨를 매칭하는 상황인데 혜민이는 김지후, 최준수, 이진서라고 했고 이렇게 이진서, 최준수, 최지후, 뭐 최진서, 김준수, 이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각각 단 한 명씩의 성명만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있고 외부 인사들의 가능한 성씨는 김희채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얘네들이 언급한 이 3명 중에 정확하게 매칭되어 있는 사람이 1명이고 2명이 아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만들어내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이 각각의 발언에 부합하는 사례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김지후와 최준수, 이진서라고 했을 때 김진서, 일단 성씨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X는요. 혜민이의 조건상 X라는 소리예요. 이준수는요. 최준수랑 성이 다르죠? 일단 서로 성이 달라요. 최지우는요? 김지우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김진서, 이준수, 최지후 사례는 지금 혜민이의 발언에 따르면 한 명도 맞지가 않아요. 한 명은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틀렸어요.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똑같이 최진서, 김준수, 이지우도요. 자, 최진서 성씨 다르고 김준수 성씨 다르고 이지후 성씨 다르고 하나도 못 맞췄네? 얘도 적절하지 않은 사례 지우시고요. 이진서, 김준수, 최지우는 지금 이진서 맞네? 김준수 성씨 다르고 최지후 성씨 다르고 하나만 맞았어요. 생존했어요. 만약에 이제 색깔펜 쓰시는 분들은 한번 바꿔서 아니면 위치만 잘 맞춰서 두 번째 민준이에 따르면 이진서라고 했는데 지금 이진서 맞죠? 그리고 최준수라고 했는데 달라요. 그리고 최지후라고 했는데 민준이의 말에 따르면 이게 맞아버렸어요. 지금 두 명의 성씨를 민준이가 올바르게 말한 게 됐고 틀렸죠. 한 명만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4번도 똑같아요. 똑같이 최진서, 이준수, 김지우 해가지고 아까 봤더니 최진서 틀렸고 이진서라고 했으니까 이준수 틀렸고 김지후 맞았네. 한 번 살아남았고 마지막으로 또 바꿔서 그러면 얘는요. 이진서, 지금 최진서, 최준수, 이준수, 그리고 최지후, 김지후. 아이고 다 X 떠버렸네. 하나도 충족 못했으니까 속어. 그래서 1, 2, 3, 4가 지워져서 답이 5번. 그래서 5번은 제가 그냥 한번 적어온 거고 실제로는 하실 필요가 없죠. 이거 풀고 있으면 안 되죠. 1, 2, 3, 4를 속어했으면.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대입해볼 수 있는 문제들 우리가 사실 상판에서도 많이 연습을 할 거예요. 특히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가 좀 막막할 때는 제일 근접해 보이는 걸 막 대입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사례를 미리 준 경우는 대입해가지고 치우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의 무기다라 생각을 하시고 일단 접근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쉬는 시간이 좀 미리 쉴까요? 일단 18번부터는 제가 바로 10분 쉬었다가 3교시에서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잘하면 논리 퀴즈 다 끝나겠는데? 네, 논리 퀴즈를 끝내면 다음 시간부터 강화역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10분 쉬었다가 3교시를 좀 평소보다는 길게 한 1시간 이상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10분 쉴게요.